이 베노베노 에크모에서는 이 두 개의 플로우가 이제 믹싱이 돼서 결국에 이제 아트리알에 이제 아트리얼 플로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플로우는 두 개는 크게 에크모 플로우와 이 네이티브 이제 플로우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플로우가 이제 좀 다를 겁니다. 이제 에크모는 뒤에 설명을 드렸지만, 에크모의 이제 캐놀레이션 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영향이 좀 달라지는데, 네이티브의 렁의 기능이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고, 뭐 임상적으로는 이런 변수들은 항상 다른 비율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수치를 고정을 해놓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플로우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그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기서 C1은 그 이제 엑스트라 코포리얼의 이제 산소 함량이고, 이 F1의 경우에는 이제 에크모의 플로우가 될 거고, 이제 C2는 이제 비너스 블러드의 이제 그 산소 함량이 될 거고, F2는 이제 에크모 플로우를 거치지 않는 이제 네이티브 플로우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제 그걸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전체 그 아트리알에서의 산소 함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뭐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옥시젠의 함량은 주로 이제 멤브레인을 통과하면서 이 헤모글로빈에 대한 그 통과하는 헤모글로빈의 이제 그 집중도, 컨센트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 헤모글로빈이 이제 10.5에서 계산상으로 나왔던 거는 10.5에서 SaO2가 이제 64% 정도, 그 다음에 드레니지가 이제 9cc, 데시리터당 9cc가 되게 되고, 아웃렛은 이제 100% 세츄레이션이 되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100% 세츄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계산된 그 산소 함량은 14cc, 데시리터당 이제 14cc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결국에 공급되는 양은 이 100%의 14cc에서 이 소모된 그 9cc를 빼면 이제 5cc만, 데시리터당 이제 5cc만 이 환자에게 공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공급되는 총 이제 이 플로우가 에크모의 경우 이제 4리터라고 이제 분당 4리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터를 분당 이 리터를 데시리터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 40데시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당 40데시리터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되고, 여기서 산소가 공급되는 양은 이제 200cc, 5cc, 그 14cc에서 이 공급되는 14에서 이제 비너스에 이제 9cc가 남아서 오기 때문에 이걸 빼면 이제 결국에 이 환자의 조직에 공급된 산소는 이제 5cc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200cc의 산소가 이 환자에게 이제 공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 네이티브의 플로우는 이제 분당 2리터로 계산되므로 전체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6리터가 된다고 계산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6리터는 그 에크모 플로우가 4리터라는 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네이티브 플로우가 2리터라는 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전체 카디악 아웃풋은 6리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산소 공급은 이 아트리얼 컨텐트에 있는 게 12.3cc 이 전체 이제 그 에크모 플로우와 이제 네이티브 플로우를 계산한 값이 12.3cc, 데시리터당 12.3cc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60 전체 카디악에 공급되는 플로우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6리터인데 이거를 데시리터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60데시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분당 738cc의 산소가 공급이 되고, 이 DO2와 BO2, 그러니까 산소 공급과 산소 소비의 레이시오를 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3.69가 나오게 됩니다. 이 3.69라는 의미는 보시면 이제 3대1이 넘어가기 때문에 3대1과 4대1 사이에 이제 이 정도에서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이제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3대1, 최소 3대1 이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대1 이상은 돼야지, 이제 에크모를 운영을 하면서 3대1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기본적으로 정상은 5대1입니다. 5대1이 운영이 돼야 되지만, 에크모 과정에서, 베노베노에서 이 3대1 이상을 유지를 해야지, 이제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3.69대 1이기 때문에 이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제 호기성 대사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을 이게 통하지 않더라도 비너스 세츄레이션 SvO2만을 검사를 해봐도 여기에서 현재 지금 공급되는 산소의 양에 따라 SvO2를 계산을 하면 뭐 몇 퍼센트인지가 나옵니다. 거기 ABGA에 보면 BBGA에 정맥혈을 혈액을 이제 빼서 검사를 해보면 이제 몇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50%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조직에서의 뭐 산소 소비량이 적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가 이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세츄레이션 된 혈액 자체가 공급이 PO2가 정상적으로 낮아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SvO2가. 이 공급과 소비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만약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나오는 정맥혈로 나오는 거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하게 된 거고, 이 표만 보시고 다른 뭐 계산이 없더라도 에크모 과정에서 이 표만 가지고도 BBGA를 했을 때 세츄레이션만 확인을 해도 지금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SvO2가 가장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SvO2를 뭐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산소 공급이 잘 되는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건 조직의 산소 소모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SvO2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비너스 세츄레이션에 따라서 그걸 보여주는 이유도 세츄레이션에서의 산소 사모량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이 표에서도,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런 표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비비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도 비비나 뭐 비베노 아트리알도 마찬가지고 유용하게 환자의 산소 소모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이제 비너스 블러드의 이 산소 함량은 이제 드레이지 비너스 블러드와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나오게 되면 이제 드레이지 비너스 블러드와 함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9cc와 동일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방정식을 다시 구해보면 에크모 플로우는 이제 100% 세츄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보면 14cc가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체 플로우 60데시리터를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플로우는 여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9cc죠. 그래서 9데시리터를 해주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제 합이 12.3cc로 데시리터당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PO2는 이제 50mm 머큐리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 뭐 어떻게 그러냐면, 산소 분압에 따른 해리 곡선을 보면 여기가 PO2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츄레이션인데, 이제 헤모글로빈 O2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세츄레이션을 하면, 이게 50%에서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 50%에서 만나는 이쪽 부분이 대략 세츄레이션이 한 88%에서 90%가 정도가 됩니다. 이게 PCO2가 40mm 머큐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60mm 머큐리고 뭐 20mm 머큐리, CO2의 인자에 따라서 이제 산소 분압 차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PO2의 세츄레이션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모글로빈 이 주변에 어떤 게 CO2가 많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O2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뭐 수소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더 많으냐에 따라서 이 헤모글로빈에 그 결합하는 그 가스의 그 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O2가 많게 되면 이 헤모글로빈에 O2가 많이 붙게 되고, CO2가 주변에, 헤모글로빈 주변에 CO2가 많게 되면 CO2가 이제 그 펩타이드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 근처에서는 이제 CO2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헤모글로빈 자체, 정맥혈도 마찬가지지만 이 헤모글로빈 자체에 이제 CO2가 많이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색깔 차이를 보면 동맥혈과 이 정맥혈의 산소를 보면 이제 조직을 지나서 온 정맥혈과 동맥혈의 이 색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그 헤모글로빈에 어떤 가스가 더 많이 붙어 있느냐의 그런 차이로 색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동맥엔 당연히 이 100%의 이 SaO2를 보이기 때문에, 렁을 지나서 온 거기 때문에 다 거의 대부분이 세츄레이션 자체가 높은 거는 이제 O2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조직을 지나서 뭐 일반적으로 80%가 SbO2가 80% 정도 되는데 이 CO2가 많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CO2가 4개에 비해서 1개가 떨어져 나가고 3개만 붙어 있고 하나는 CO2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깔 차이가 좀 약간 검붉은색, 붉은색보다 조금 짙은 이런 색깔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그 에크모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타트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동맥혈과 이 정맥혈의 그 색깔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포화도를 이용한 계산을 좀 해보면 그 에크모 플로우는 100% 세츄레이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나는 90% 정도, 이 90% 정도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3.69 PO2, 이때 PO2는 한 대략 PO2는 한 50mm 머큐리가 될 겁니다. 왜 이게 100mm 머큐리 90 이게 되지 않느냐, 85 이상이 되지 않느냐면, 아시겠지만 이 네이티브 플로우와 에크모 플로우가 같이 혼합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BA 에크모와는 다른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시스테믹 아트리얼 세츄레이션과 비너 세츄레이션을 봤을 때, 이 시스테믹 그 아트리얼 세츄레이션과 비너 세츄레이션 봤을 때 대략 이 A나 B 구간에 들어가야지 C나 D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대사 자체가 이제 혐기성 대사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산소 공급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네이티브 비너스 플로우와 엑스트라 코프리얼의 블러드 자체가 지금 4리터와 2리터인데 이 어떤 수치에 의한 계산상으로는 만약에 네이티브 플로우가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이 4리터 네이티브 플로우가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PO2는 더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네이티브 플로우는 지금 렁 자체가 펑션이 지금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플로우 자체에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더 많이 100%의 이제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더 많이 이제 그 아티리얼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PO2 자체는 아트리알의 PO2 자체는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서큘레이션 자체가 좀 줄어들어야지 이제 이런 더 산소 함량을 아트리알에 늘려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3.69가 나왔기 때문에 이 3대1 이상의 레이시오를 보이기 때문에 그 대사에서는 크게 산소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른 또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